영어학습은 결정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배웠을 때만, 그것도 몰입교육에 한해서요. 몰입교육으로 배웠을 때 한해서 이들은 네이티브의 같은 그런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18세 이후부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네이티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 학습의 결정적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학습법에 대한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다.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죠. 그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껍데기는 바뀐다고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아이들은 동일한 시기, 결정적 시기라는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언어가 발전합니다. 이거는 문화마다 다르지 않아요. 나라마다 다르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본질과 껍데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 문법이나 구문 독해나 여름 발음은 영어에만 해당하죠. 불어나 독일어나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껍데기이기 때문에 영어 할 때, 불어 할 때, 독일어 할 때, 한국어 할 때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부 다 18살 이전에 배우면 이 모든 것을 몰입을 했을 때 독일어든 불어든 간에 배울 수 있다는 건 다른데, 껍데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뭔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물론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결정적 시기를 6살로 보는데요. 이건 모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것을 센시티브 피리어드, 민감한 시기, 또는 윈도우스 어퍼추니티, 기회의 창으로 봐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이 시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언어의 능력이, 특히 이제 모국어겠죠. 모국어의 능력이 발전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센시티브, 민감한 시기로 해야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라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는 피부리, 사춘기까지도 그러한 변화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모국어 말고 바로 제2언어, 우리가 말하는 외국어겠죠. 외국어 학습에서도 보니까 사춘기까지는 분명 민감성은 떨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연구 결과. 그래서 이 외국어를 도입했을 땐 결정적 시기라기보다는 민감한 시기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언어를 좀 바꾸고 있어요. 그럼 이 연구 결과를 볼까요? 스티븐 핑커라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님이 계신데요. 언어학 또는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2018년 연구에서 66만 9천 명, 데이터량이 꽤 많죠? people, 사람들을 learning second language, 우리가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learning second language,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학습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66만 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그것도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컨펌이 났어요. 뭘 확인했나요? 결정적 시기가 있구나. 확실한 거죠. 그래머에 대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래머를 다 다르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본질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머에 대한 결정적 시기는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그대로 네이티브 스코어, 네이티브 정도의 점수를 퀴즈에서 도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조건이 있어요. 랭귀지를 배우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다시 갑니다. 17세, 18세 전일 때 한해서, 그게 사춘기죠. 그럴 때 스코어 점수가 네이티브 정도, 다시 말해 네이티브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과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문법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것은 글을 읽거나 대화하거나 주변에 몰입교육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겐 이 이후에는 능력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점점점 쇠퇴할 수 있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극을, 언어의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극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문학하고 과학의 차이를 하나 알았어요. 인문학은 그때그때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문학은 대부분 문화가 그 토대가 돼요. 그것은 대부분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이에요. 변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아이들은 18, 한국의 아이들은 13살 이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동일해요. 자, 분명히 여기서 across, around the world라고 했어요. 미국만 따진 거 아닙니다. 세계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학습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건 17세, 18세 아이가 그래머로 배운다면 선생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본질 하나 보세요. 한국의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육은 몰입교육에 가까운 교육이라 보셔야 돼요. 이 본질이에요. 언어의 본질은 몰입이에요. 그냥 문법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몰입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또 중요하겠죠. 그 독해 방식도 그래머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몰입해서, 다시 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귀납식 방법.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귀납식 방법이에요. 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머리가 알아서 정리해주는, 동일하게 듣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민간의 인문학은 대부분 토대가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문화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인문학이라고 느껴보세요. 위에 있는 건 과학이었습니다. 인문학과 차이를 보여줄게요.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cultural differences are real, that good and bad are relative to culture. 자, 그러나 우리는 노트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문화의 차이는 진짜 리얼이죠. 진짜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문화마다 상대적이죠. 당연히. What is good is what is socially approved in a given culture and society. 자, 좋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적으로 인정한 거죠. 승인한 거예요. 특정 사회, 주어진 문화 또는 특정 문화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What is normal is what is shown to us in society, be it good or bad to others or another society. 보통이랑 이게 정상이지 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사회에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걸 그냥 정상이고 저게 보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 다른 사회에서는 나쁘냐 좋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쁘든 좋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가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그냥 그거를 우린 좋다 나쁘다로 판단한다는 거죠. 다른 사회는 의미 없는 거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For example, an Indian man may think that the color white is a sign of death and the widow would have to wear that after her husband is deceased. While in other cultures, white is the color is a bride dress. 예를 들어서 인디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얀색은 죽음의 사인이다. 그래서 미망인은 아마도 그것을 입어야 돼요. 남편이 deceased, 죽은 이후에. 반면에 또 다른 문화에서는 백색은 신부의 옷의 색깔이에요. 따라서 whether person action is right or wrong should be sociologically evaluated according to what is fitted to his society and his culture.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르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평가가 되어야겠죠. 뭐에 따라 평가됩니까? 그것은 무엇이 fit, 맞는가? 그의 사회에, 문화에. 따라서 뭐예요? 이건 문화는 껍데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어느 문화에서 하얀색이, 우리 문화에서는 하얀색 일반적인 옷이 어쨌네? 백인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라마다 다르다? 그게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는 계속 바뀌죠. 그럼 문화의 본질로 들어간다면 또 다른 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에 맡기고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영어학습의 결정적 나이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나이가 급격히 팍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nsitive period, 바로 민감한 시기 정도 또는 기회의 창 정도로 적절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배울 때는 몰입교육에 한해서만 18세 이전에 했을 때 원어민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원어민 같은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최대한 이 정도까지, 원어민처럼은 아니지만 좀 원어민과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 그들 정도는 아니지만,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은 절대 그래머 학습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머에 대한 결정적 시기는 세컨드 랭귀지에서 확실히 나왔다는 게 18세 이전입니다. 단 뭐죠? 문법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죠? 몰입교육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머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